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0일 오전 7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다시 대통령직을 맡으면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직시키는 것은 돈키호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펼쳐졌던 탄핵 심리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친 계엄이었습니다. 그걸 점잖게 표현하면은 망상적 계엄 또는 발작적 계엄이라고 하지만은 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미친 계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더합니다. 감옥에서도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부정선거가 중국과 북한과 한국의 무슨 어떤 세력이 합작해서 만든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편드는 자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처단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복귀하면은 김용현도 풀어가지고 다시 국방장관에 앉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은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맞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는 요새 광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문적인 법리를 통해서 결정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과 연관되어서 김건희 여사도 과연 정상인이냐 하는 것을 의문을 좀 갖게 하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일제히 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며 대통령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오늘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줄여서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런 정황을 담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 조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 여사가 가족 경호부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했고,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여러 심정을 토로했다는 게 경찰이 확인한 정황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3일 이루어진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다르게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데 대한 김건희 여사의 질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수본은 앞서 이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기관단총 등 총기 사용을 준비한 구체적인 상황도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수본은 이런 정황,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내일입니다.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적극 가담했고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이례적으로 영장심의위원회는 이 주장에 설득당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검찰의 이딴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영장심의위에서 뒤집힐 확률은 희박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위원 과반을 설득해낸 것인데 그만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일보 취재에 의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영장심의위에 출석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과 비화폰 서버 삭제 시도 등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시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바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라고 특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지시를 받은 경호처 간부가 김 차장에게 누구 지시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답했다는 진술 등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있으니까 비화폰 서버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불법 계엄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 내역은 계엄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입니다. 앞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번번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이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증거 인멸 가능성은 더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법원과 검찰총장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내란죄 수사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그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영장심의위원회는 6대3 의견으로 경찰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원이 검찰과 경찰이 아닌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의 의결은 권고사항이라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이름 그대로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공화국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이번에 판단을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제도로는 유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로 가든지 아주 변형된 가짜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공화국의 수문장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 것이냐. 8명의 헌법재판관 내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생사 그리고 불행과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